암은 왜 발생하는가? 14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병은 무엇으로, 어디서부터 생성돼서 병이 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건강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다치고 또 화상도 있고 해서 병원 치료를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으나 제가 평생 낸 의료보험의 10분의 1, 50분의 1 정도도 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작년 2019년에는 병원을 한 10여 번 이상 방문한 적이 있어서 지난해에는 좀 많이 사용했지만 그 예전이나 금년에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아직 8월 달입니다만은 8개월 동안 한 번도 병원 간 적이 없다. 그것은 제가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체중의 60%, 70%를 차지하고 있는 몸의 물의 염도를 0.9% 이상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해부터 그 이전까지는 내 몸속의 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지까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은 물이다. 물은 오염도 잘 되지만 또 정화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의 염도와 건강이 깊은 관계가 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8잔의 물 또는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먹으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물을 먹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은 여지까지 13번째 이야기까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내 몸 체액의 염도를 낮춰줘 가지고서는 분명 질병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봄철 5월달쯤 되면 어느 가정이나 매실을 사다가 매실효소를 담습니다. 매실효소를 담는데 설탕과 매실의 무게로 비례해서 1대1로 담는 것을 흔하게 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1대1로 매실효소를 담으면 절대 발효가 안 됩니다. 10년 가도 계속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40%, 50%만 설탕을 첨가하십시오. 그래야 발효가 일어나서 1년 이내에 100% 발효돼서 그 매실효소를 먹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썩을까봐 안 된답니다. 그렇게 썩을까봐 안 된다고 하면서 당신 몸속에 물은 왜 염도를 그렇게 낮춰주는지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몸의 37도를 유지하는 것은 혈액이 온몸을 빠르게 순환하면서 일으키는 열입니다. 그 열이 무엇을 합니까? 37도에 세균이 죽습니까? 천만에요. 효소의 최적정 발효 온도는 37도에서 40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음식물이 들어가도 생것이 들어가도 빠르게 발효가 일어나서 분해해서 영양을 흡수하기 좋게 만드는 온도가 바로 37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체온이 떨어지면은 소화력이 약해되고 또 외부 영향을 추위에서부터 노출되게 됩니다. 더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체액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지, 효소 만들 때의 염도만 높으면 됩니까? 우리 몸의 염도도 높아야만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비교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염도는 0.9%. 왜 0.9%냐? 그것은 우리 몸은 험기성이죠. 쉽게 해서 산소 영향에서 차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산소가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고, 체액에는 크게 산소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산소를 극미량만 공급한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험기성, 즉 산소가 없는 곳에서 0.9% 이상만 되면은 틀림없이 세균이 사멸될 것이다. 온 세상의 동물은 어떤 동물을 막론하고 다 소금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그 절벽을 타고 소금을 핥아먹는 그러한 사냥, 양들의 형상을 가끔 인터넷에서 보실 것입니다. 코끼리가 무리지어서 산속 동굴을 찾아 소금을 찾는 광경을 보실 것입니다. 소금은 본능입니다. 소금의 체내 염도는 내 본능에 의해서 요구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굳이 염도를 낮추려고 애쓰십니까? 저 염도는 1.4%에서 1.5%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내 염도를 확인했다면은 아마 어이없어 할 겁니다. 이런 염도에서 어떻게 콜레스테롤도 없고 혈압도 낮고 혈당까지도 정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고 혀를 끌끌 찰 겁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렇게 염도라는 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질병에서 멀어진다. 세균이 몸속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배제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염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또 그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짜게 먹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음식은 채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은 반찬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싱겁게 만들어서 많이 먹어요. 그래서 미네랄을 듬뿍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싱겁게 먹어도 우리 몸에서 요구하는 0.9% 이상은 충분히 유지하는데 왜 싱겁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이유는 몸속에서 필요한 물이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싱겁게 먹었기 때문에. 짜게 먹으면은 몸속에서 물을 당연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물을 먹게 되면 그것을 반잔 먹든 한 잔 먹든 관계없이 소화기관 주변의 체액 염도는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낮아지면은 그 속에서 세균들이 증식하고 자기 집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는 것은 현대의학하고 같지만 이유는 전혀 상반되다는 얘기죠.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내 몸의 염도를 정상치 이상으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체액 염도를 0.9%, 1.23%로 높여주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겪던 모든 질병에서 분명히 탈피할 겁니다. 4기, 5기 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 상태의 염도가 유지되면은 그 암세포가 커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커나갑니다. 우리 세포는 강해집니다. 염도가 높으면은. 그리고 암세포는 염도가 높을수록 쪼그라들죠. 힘을 못 쓴다. 그러므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기옥이 암을 가지고서도 100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합니다. 여러분, 헛된 이야기라고 듣지 마시고요. 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한 분이라도 알아들으시고 생활 패턴을 바꿔주신다면 틀림없이 건강 100년, 병원 안 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